자유한국당이 일부 공천자를 발표하자 탈락한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에다 탈당 불사까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 후보 관련 전화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거나 흉기까지 휘두르는 막무가내 민원인들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채용 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은 DGB 금융 사회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며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일파만파입니다. 대주주의 경영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라고 만든 사회이사까지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들은 지금 은행과 지주회사 차기 수장을 고르고 있어 은행 내부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 A씨 조카는 재작년 대구은행 신입사원 시험을 쳤습니다. 사회이사 A씨는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대구은행 부행장 B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행장 B씨는 이를 인사부에 알렸고 사회이사 A씨의 조카는 합격했습니다. 사회이사 A씨와 박인규 대구은행장 그리고 당시 대구은행 부행장 B씨는 대구상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회이사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카의 시험 응시를 부행장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합격자 발표 전에 부행장에게서 조카 합격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퇴직한 당시 부행장은 지금은 유력한 후임 대구은행장 후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회이사 A씨가 후임 행장을 뽑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즉 임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조카 채용에 힘써준 당시 부행장을 후임 행장으로 밀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야 돼. 임추에 또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박인규 행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전 부행장 B씨를 차기 행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은 은행 내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후임 대구상고 쪽에 뽑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행장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이사가 채용 비리에까지 관련되면서 차기 행장 선임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회이사까지 채용 비리에 관련된 정황이 나온 가운데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앞날을 결정할 통합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을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임시이사회는 박인규 회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김경용 DGB 금융지주 부사장과 박명흠 대구은행 부행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후임 경영진을 선출할 때까지입니다. 사회이사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을 분리하는 문제를 상정했지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규모와 효율성을 놓고 보면 겸임체제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조직 변화 차원에서는 지배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한 사람이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하는 곳은 대구은행과 DGB금융뿐입니다. 지주와 은행 이사회는 오는 11일에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지부터 결정해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임 일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뜻을 조사한 뒤 이사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채용 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사회이사들은 임원 후보를 추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 하는 막무가내 민원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는데 예산 탓에 현장 공무원들만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이 앉아있는 창구를 옮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창구에 있던 젊은 남성 공무원이 나와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의자를 치우자 이번에는 근처 푯말을 잡고 휘두릅니다. 당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이고 또 보통 사람인데 심하게 말씀하시거나 또 전에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욕설이나 몸싸움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복지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막무가내 민원에 더 취약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마련한 민원인 폭행 대응 방안에 따라 각 구청에서도 녹음이 가능한 전화나 CCTV, 비상벨 같은 것들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들이다 보니 폭행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이 친절은 공무원들에게 굉장하게 강요가 많이 되어 왔지만은 어떤 폭력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구청 건물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동행 지금 같이 저희 배치키우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동행마다 그 청경찰을 세울 수는 없는 문제고 예산이 그만이 수반돼야 되니까. 이 때문에 이른바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청원경찰을 두거나 민원 창구의 물리적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한창인데 스스로 텃밭이라 여기는 대구 경북에서 여기저기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공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는가 하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1차 공천에서 탈락한 대구시 의원 이기화 조홍철 의원이 탈당합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른 공천이 아니라 개인적 입맛에 좌우되는 사천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바로 이제 내려 꼽은 겁니다. 이 무소속 출마를 해서 정말 이 억울한 이 과정을 정말 극복을 해야 되겠다. 대구 기초단체장은 4명의 후보가 발표된 가운데 공천에서 떨어진 김문호 달성 군수는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현역 교체 지수가 적용됐는데 이해 못할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중구청장 공천은 학연이 말썽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공천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달서구에서는 교체 지수 적용 없이 현역 단체장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잡음이 나옵니다. 대구시장은 3자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시장 후보들끼리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과열되면서 이진훈 후보가 권영진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당은 이런 이진훈 후보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타당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고 당내 경선 후보한테 좀 무리하게 검찰 고발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경북에서는 3선 단체장 때문에 말썽입니다. 3선을 하면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자 해당 단체장이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 군수 면접할 때는 정말 진짜 앞으로 이 자기가 맡으면 어떤 걸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어떤 소통의 방식도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걸 좀 검증해줬으면 더 안 좋겠느냐.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텃밭 대구 경북에서 제각각인 공천 기준에 잡음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경선 지역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가 이번 한 주 동안 판가름 납니다. 경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고 최종 후보는 오는 9일 확정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주말과 휴일 잇따라 경선 사무소를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전원 투표권이 부여된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명부가 확정되고 닷새 간의 공식적인 경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경선의 절반을 좌우할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3월 3일 기준으로 54,32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성씨와 12자리 안심번호만 표시돼 있어
시군별로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만 10,000명, 20%를 차지합니다. 첫날 4명의 후보는 중앙당에서 주최하는 TV 토론에 참가해 자신의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은 김광림 의원이 도정발전 5대 기본 방향과 경북 부활청 사진 시리즈로 모두 14편을 내놨고 이철우 의원은 경북 10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명재 의원과 남유진 예비 후보도 도정 방향과 이에 따른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후보들은 경선 운동 기간 대규모 행사 외에도 소규모 당원 행사나 지지자 모임 등을 통해 책임 당원을 집중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는 5일 책임 당원 모바일 투표, 7일 도민 3,000명 여론조사, 8일 책임 당원 현장 투표를 거쳐 9일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 관련 전화 여론조사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예비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수사 의뢰 자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열 전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태열 예비후보는 인지도가 낮고 선거 역량이 부족해 선거운동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감 보수측 후보는 강은희 예비후보 1명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공천을 신청한 이동우 예비후보의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수백만 원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엑스포 사무총장으로서 선물과 기념품 전달은 홍보를 위한 업무였다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모는 음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모두 82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공천 신청자 수가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초단체장에는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에 1명씩, 동구에 2명이 신청했고 광역의원은 8명, 기초의원은 67명이 신청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은행 대여금고에 차명으로 보관 중인 친구 돈을 빼돌린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0년 지기인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 대여금고를 만들어주고 B씨가 넣어둔 현금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포항 흥해읍 등 지진 피해 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 거점 육성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기준과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선도지구 지정도 가능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 단층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남권과 수도권에 존재하는 지진 단층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기존의 지진 관측망으로 분석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정밀 조사해 지하 지진 단층을 밝히고 조사 결과가 반영되면 지진 정보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 여객선 터미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 여객선 터미널 2층 매표실에서 불이 나 사무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대와 구급차 1대, 소방관 10명이 출동해 5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여객선 터미널 2층 390제곱미터 가운데 매표실 약 30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용하지 않는 매표실 천정에서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달성군 개청 104년 만에 첫 여성국장이 탄생했습니다. 달성군은 4급자리인 경제환경국장에 신후남 전 생활보장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신 국장은 지난 1979년 공채 행정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12년 5급 사무관이 됐습니다. 현재 달성군 전체 공무원 870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수는 350명입니다. 지금까지 4월 2일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